네, 다음 발언자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원 폐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얘기한 거에 더해서 저는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조금에 대해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생명 존중과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목적에서 동물원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 전제만으로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동물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연구 목적으로도 굉장히 실, 그,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동물원 자체는 가까운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연구실 혹은 그 기본적인 사람들과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존의 야생동물을 확인하거나 관찰 혹은 뭐 추적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조금 자연성에 미배되더라도 좀 야생성이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기본적인 다른 연구를 위해서라면 동물원이 있다는 것이 연구 목적으로서는 훨씬 더 큰 가치와 큰 효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원은 교육적, 연구적 목적에서라도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자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 계속된 동물원의 부실 관리로 인한 동물원 존재 목표인 동물 보호, 즉 종보호에 대한 이견이 생기고 있는데 동물원이 실제로 동물 보호를 위한 곳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토론자인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장드렸듯이 이제는 동물원 자체가 좋은 보호가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 상품화를 위한 곳으로 쓰이고 있어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동물원은 대부분 폐 동물원화하고 이후에 남겨진 동물들을 버리는 등의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원의 존재 자체가 사실상 동물들의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닌지 저는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측 입장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보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동물의 상품화로 인해 오히려 동물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네. 동물 상품화. 근데 동물원이 동물 상품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 노력하는 게 동물원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 보전에 있어서 그 동물원의 역할을 궁금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에버랜드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호랑이 포육에 성공하고 그 건강하게 자라서 백두대간 호랑이가 호랑이 숲이라는 그 동물원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종 보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에서 토론 영어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한 의견에 첨언하자면 통계 자료에서 그 몇 %밖에 되지 않는 것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지만 결국 정보전이라는 거는 몇 %만 보존돼도 그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동물은 지금 이미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니거나, 그러면 그 일부라도 제대로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동물원의 동물 보호, 종의 보존에는 충분히 가치를 하지 않나라고 처음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 종 보존의 관점이 지나친 인간 중심적이라는 걸 문제 삼고 싶은데요. 인간이 관심 있고 인기 있는 동물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쏟는 편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많고 그 기준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버랜드 호랑이 말씀해 주셨는데, 호랑이 순수 혈통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어미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연년생으로 2020년에는 남매를 출산하고 2021년에는 7남매를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어미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호랑이 혈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물원에서 번식을 과다하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첨언하자면 정보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는 정말 극소수의 동물원에서는 정보전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다수의 부실한 동물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실한 동물원이 사실 지금 현재 동물원을 열려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직접적으로 사서 주인이 신고를 하기만 하면 동물원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희귀하거나 뭔가 희귀하거나 국제 희귀종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신고만 하면 동물원을 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원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 동물들이 실제로 죽을 때 국제 희귀종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 보존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정말 종 보존을 잘하고 싶으면 차라리 연구소를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물원이 아니라.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전처럼 대다수의 동물원이 신고제를 운영하는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나 아니면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법의 부실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동물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토론 주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제 희귀하고 그 귀한 동물들을 애초에 계속적으로 사고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동물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이 동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연구나 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되는 거. 그냥 자연 속에 풀어놔서는 걔네들이 멸종을 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쁘다고 데리고 오는 것도 솔직히 동물원에서는 많지만 귀하다고 데리고 오는 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관심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도 없이 멸종하는 종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종이라도 지금 있다, 어떤 특별한 동물이다 라는 거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보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까 정보전 얘기하셨는데 그럼 제가 반대 측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동물연구소와 동물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업적 목적과 연구적 목적의 차이가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원은 상업적 목적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적 목적보다 사실상 동물 전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부가가치에는 동물 자체에 대한 유명세도 있을 거고 동물 자체에 대한 인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보전을 위해서 정보전을 주 목적으로 동물원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동물원 하나를 세우고 신고를 해서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동물원을 세우는 이유는 연구소를 세우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절차를 더 어렵게 해서 연구소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종 보존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종 보존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어느 여운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일반 개장수가 개인 줄 알고 특별한 종의 개인 줄 알고 여우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일반 연구소나 그런 쪽에 어떻게든 새끼를 만들고 해서 정보전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수도 없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못 기르게 신고를 해서 그 뒤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 얘네들 그 종족번식, 종유지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뭐지, 물론 종보존의 관점과 그 동물의 생명의 약간 그런 거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종은 그냥 죄송하지만 생존만 하면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동물이 행복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종보존이 가능합니다. 종보존의 핵심 목표는 그겁니다. 그리고 종이 보존, 우리가 인류가 종보존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존? 그러니까 그 생존을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보존의 최대 목적, 이유, 가치. 잘 모르겠는데. 투구개를 혹시 아십니까? 투구개 얘기 들어보셨죠? 투구개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내 혹은 어떤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투구개 혈액 내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는 어떤 특정 그 뭐지 바이러스, 백신 내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다. 얘는 폐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얘를 인공적으로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투구개를 일정 수준 수거해서 거기서 피를 3분의 1 빼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계속 쓰려고. 걔네들이 없으면 우리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치료제를 못 만들고요. 그런 종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종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종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 가치예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종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연구하고 아직까지 멸종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종보존의 최대 목적이거든요. 그냥 우리 지구의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지키 자라는 건 좀 아름다운 목적인 거 솔직히. 이게 목적이 커요. 그렇다면 그 동물이 아름답고 뭐 동물권을 보장해주고 그런 거를 정보전으로 솔직히 주시면 저는 그거랑은 좀 정보전의 가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면 좋죠. 넓고 편안한 우리에서 살면 그건 최고인데 아직 그걸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돈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종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키우는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고제라도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조금은 종보존이라는 가치에서는 합당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첫 번째 토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종보존과 관련된 동물원의 입장, 양측의 입장을 잘 들어봤고요. 직접 동물원을 관람하는 주된 이유가 쉽게 집에서 기를 수 없는 야생동물을 직접 보고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이 사람과 어울려 친숙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뉴스에 언급되는 야생성을 잃지 못한 동물들의 사고에 대한 문제들을 본다면 야생동물이 동물원에서 훈련한다고 완벽하게 사육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토론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은 완벽하게 사육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맹수와 같은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육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 이후 방사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원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동물원 호랑이가 퓨마 사건이라든지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인간의 옆에서 살 수 없고 사육할 수 없는 동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은 이걸 사육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죠. 사육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느 특정 동물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자꾸 사육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자면, 아까 전에 죄송한 제 종보전의 얘기를 계속 들고 올게요. 피그마가 솔직히 해서 한국 생태계에 맞냐?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 따뜻한 곳에 살아야 될 친구들이 한국까지 추운데 와가지고 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육도 당연히 힘든 건 맞죠. 근데 얘를 왜 이 추운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보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교육적 목적과 그리고 죄송하지만 상업적 목적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를 어떻게 연구해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얘들의 생활 환경이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추가적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네들을 한 군데에 풀어줄 수는 없어요. 퓨마가 아니라 한국에 살 수 있는 호랑이를 저 산에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풀어놓으면 민간에 습격하거나 그럴 문제는 누가 책임이에요? 난 늑대나 멧돼지만 해도 솔직히 뉴스에 난리가 나는데 얘들은 자연환경에 풀어두자, 그리고 얘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자 라는 건 멋지나 그걸 또 시골이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사육의 영역이 사육의 영역에 두고 안 두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의 유지 목적과 그리고 이제 동물의 다양한 이제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얘가 여기 안 살면 그쪽에 얘가 동물원이 아니면 얘가 이쪽에 태어날 일도 없고 여기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생존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근거지 않나 동물원이. 그리고 생명 존중으로 보자면 얘가 자유롭지는 못할지언정 조금 갇혀 살더라도 케어를 받고 조금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 하나의 생명권을 존중해 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좀 더 좋은 가치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지적드리는 바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맞는데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퓨마나 이런 외래종을 직접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퓨마나 다른 맹수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움직여야 되는 킬로미터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 동물원에서 평생 사니까 정형행동 이런 거 하면서 훨씬 더 사육사를 공격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상업적 가치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동물원에 갔는데 퓨마가 막 앉아있어, 막 잠만 자.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업적 가치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동물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에 호랑이가 있어서 멧돼지가 있어서 민가에 피해가 있어서 동물원을 차린다. 글쎄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동물원을 차릴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업적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상업적 가치가 없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안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안 싸우면 얘네들은 동물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범위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업적 가치가 있어서 사왔는데 이게 잘 케어를 해줘야 그 가치대로 투자를 한 만큼 수익성이 남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실직 동물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동물원이 망해버리면 퓨마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온 동물들은 그만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미 그때는 동물원이 망할 때쯤 되면 동물들이 다 미쳐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른 동물원으로 이송이 안 돼요. 받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갈 곳은 농장, 민간업체, 정말 시설이 안 좋은 식용업체, 하다못해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동물원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적 그게 안 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될 수 있게 계속 해주는 방법 말고는 얘기 드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럽과 같이 동물 1인당 특정 동물인당 얼마씩 묘를 준다라는 걸 규정을 두면 신고대로 하더라도 이 규정이 안 되면 이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죠. 점검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는 제도상이나 행정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개선과 보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가 사실 2018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퓨마 탈출 사건이 있었고 이미 그 5년 전에 2013년에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와중에서도 동물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실내 체험장, 실내 아이들 체험장의 형식으로 상품화가 되고 그 와중에 상품성이 없는 친구들은 버려지고 그 사체들은 또 인간들이 갖다 버리니까 그 토양을 오염을 시키고 우리는 거기서 난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땐 차라리 폐지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듣보다 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원이 몇 년 됐을까요? 적어도 영국이나 유럽권에서 코끼리 데리고 가는 것도 포함하면 몇백 년이 됐는데, 솔직히 10년은 그 전체 기간 중에 짧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의 발전도 없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이긴 합니다. 근데 먼 기간들을 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나. 옛날에는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냐. 동물을 학대하면서까지 서커스에 등장시키는 것까지 했었던 시대부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간과 필요 공간 이상을 두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삶과 케어를 할 수 있게 전문 인원들도 육성되고 있는 시대인데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아직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문제됐던 장애인 인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지났는데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는 동의하지만 결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층 버스나 아니면 조금 정말 잘못 설치했지만 엘리베이터도 지속적으로 대부분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결국 시간과 자본이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런 미약한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없애 나가게, 그러니까 기준치 미만의 이제 동물은 아예 없애도록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자. 제가 반대 측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희생양이 되는 동물들이나, 지금 이 문제를 그런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자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대안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기준치 미달의 인원들은 폐쇄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적 제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유럽처럼 두자라는 걸 저는 이미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저는 무작정 반대를 하지 않아요. 지금 대안을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발목 잡기가 아니죠. 행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동물원을 폐지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동물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이랑 호주와 달리 동물권의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성립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고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상 민가 업체나 그런 농장들한테 가장 많이 동물을 대주는 주요 공급원이 동물원입니다. 그 이유는 동물원에서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종보전이나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짝짓기를 시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개체수가 일정 부분 이상의 자기네가 관리하기 어려운 그 수준 이상을 넘어버린 동물들의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물원이 주된 이 문제의 이유는 개체수가 넘어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힘든 동물들은 동물 농장이나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포기한 개체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개체를 잉여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식용의 대상이 되는 사슴, 개, 하다못해 불곰, 이런 반달 가슴곰 이런 저희가 딱 들어도 뭔가 귀할 것 같고 희귀종일 것 같고 하는 그런 동물들 역시도 개체수 일정 수준의 개체수를 넘어버리면 이 친구들은 민간업체로 보내지게 되고 행정청에서도 이거는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산속에 있거나 미신고 미허가제이기 때문에 동물원이 폐지된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저희도 말씀드리는 대안은 차라리 동물원을 폐지하고 종보전을 위한 제대로 된 연구소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계속 내만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얘기고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연합체가 저도 필요한 데는 적극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물권 성립이 서양보다 느리다 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동물권 이외에 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는 죄송하지만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늦춰졌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금 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회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 동안 천천히 성장하고 우리는 50년 만에 압축 성장했습니다. 300년 동안 고민해서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50년 만에 끝내야 되고 50년 만에 해야 됩니다. 네. 네. 갔다 와. 아니, 해야 되니까.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시간과 돈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는. 동물권 성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개물림 사고나, 그리고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애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결국은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 관심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사회문제를 대두돼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제 동물 탈출이 5년마다 이제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토론이 되는 거 보면 이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지대해지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토론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 그에 맞춰서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가 될 테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무허가 신고제나 그리고 산소 깊숙이 박힌 사람들은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정된다면 이전에 100개 중에 뭐 한두 가지가 그랬다면 10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영향을 넓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한 주제가 죄송하지만 장애인 지하철과 지금 약간 주제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 문제든 동물권 문제든 사회적으로 생겨나기 얼마 안 된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문제는 동물원을 단순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물원을 폐지해서 이 동물들을 어디 보내자, 단순히 방사하자 이런 게 아니라 동물원이 가진 시스템적인 문제와 동물원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점을 찾자는 겁니다. 동물원은 기본적으로 사설 업체이기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지금 여태까지 잘 실현되고 있는가 또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동물원이 우리나라에 생겨서 폭발적으로 그 동물원 개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인데, 근데 그 이후에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적어도 80년대보단 지금의 동물원이 낫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에버랜드나 정말 서울대공원 이런 극소수의 동물원 빼고는 그다지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동물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동물원이라고 딱 설치해 놓지 않아도 이게 점점 상업화와 상품화가 되면서 이동동물원, 대형마트 동물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주 이런 환경에서 동물원이 된다고 할 정도의 수준에서도 동물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2022년 5월에 대구의 한 동물원, 여기서는 이 동물원 자체가 봤을 때 저는 여기 동물원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백사자를 제야에서 키웁니다. 환장. 네. 어디가? 대구에서. 이 동물원, 그리고 야생동물 자체는 인간들이랑 굉장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인간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들을 보게 돼요. 이건 사실상 폭력인 거죠. 인간이 자행하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가 안 되는 동물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저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극소수의 동물원들을 동물원의 형태가 아닌 연구 목적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동물은 인간의 밑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완견과 애완묘가 아닌 이상.
특히 맹수와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을 봤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을 폐지하고 아예 계속 주창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친구들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솔직히 동물권에 대해서 그 규칙과 저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차후 다루도록 하고, 대구에 있는 동물원 상태를 봤어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동물원이고, 실내에 있고 실내 조명을 깔끔히 해놓긴 했어요. 좀 좁은 거는 인정합니다. 정말 좁은 환경에 밀어넣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가 더럽거나 근본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도 그 제약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원은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인 목적이 크죠. 애초에 탄생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그리고 지금 더욱이 지방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에 있는 동물원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고.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기준을 높여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제약 기준을 좀 높여서 아예 그런 동물원들을 계속 처리해 나가게 한다면 대체 수요 자체를 줄여버리면 공급 자체도 그 산속에서 몰래 하는 그런 사설 업체들도 좀 줄 거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 따른 시간도 어느 정도 끝나서요.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물 전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에서는 동물 전시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을 상품화하여 전시하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요. 또 이 전시와 관련된 규정이 생긴다면 동물원 역시 처벌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설 민간 동물 전시 업체가 개체수가 너무 많아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동물원에서 시장에 내놓은 동물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물원이 폐지된다면 동물 전시와 관련된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양측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물권에 대해서의 관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가축으로 길러지는 돼지나 닭, 소 같은 인원들과 얘네들의 차이가 저는 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얘네들도 결국에 식질되거나 하면 이제 뭐 식용업체로 팔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대로 된 생활 그걸 못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활용된다면 얘네 둘의 차이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엄연히 다른 거죠. 당연히 동물원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으니 너희들이 상품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너희들이 갈 곳을 잃을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 하려는 그 태도가 너무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동물 전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먹으려고 키우는 닭이나 소, 돼지한테는 그러지 않죠. 애초에 목적이 상품화니까. 그렇지만 동물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그다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자고 있는 동물원에서 생명의 상품성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이러니하게 동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해서는 동점을 좀 틀어야 되긴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 상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동물의 그 뒤처리라고 하는 후행 과정이라고 좀 단어를 바꾸자면 후행 과정에서 국가나 한 연구소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부담을 동물원 주체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체는 그 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암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암소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을 만큼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가공돼서 고기로 활용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유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회닭이란 개념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생명 존중인데 둘의 차이점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교육적 목적은 조금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상대 측과의 동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동물원은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동물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동물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장면을 보고 죽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서 죽는 거나 산에서 버려져서 죽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측에서도 참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동물 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동물도 어떤 인간도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는 곳에 동물들을 몰아넣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 동물이 사체가 돼 있을 때까지 죽어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동물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 전시에 따라서 전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동물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고 그거를 케어해주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반달가슴군이나 상품성이 있었던 동물이만큼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옆에 아무도 없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사왔던 사람, 나를 한국에 데려왔던 사람, 나를 창살에 넣었던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하나의 시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전시에 지금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시를 함으로써 이제 뭐 생과 사요 그리고 상품성 유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 제시를 해보자면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동물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꼭 생명,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전시가 되는 삶을 산다? 이거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 중에 막 만지지 마세요라고 써있는 그런 판 있잖아요. 막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건드리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흑인 노예 중에 되게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지금 그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하는 것처럼 전시를 시켜놨어요. 그것도 뭐 걔네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철창은 아니지만 이제 유리창 같은 데 가둬놓고 그리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고 정해주는 옷, 뭐 아예 안 입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동물처럼 해놓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자체를 보면 반인륜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사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생과 사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시가 목적인 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게 생활의 질이 그렇게 높을 수는 당연히 없지 않나. 지금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 이런 다른 동물들과 전시가 되는 동물들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그거 자체의 목적성을 가진다는 게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전시 자체부터가 이미 동물권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동물의 그 편안한 삶과 그리고 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후행적인 과정을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꼭 얘가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로서 잘 살아가느냐 식물과의 차이점이죠. 그 동물도 어느 정도 통각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쓰는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도 무언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동물로서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를 동물권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동물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전시를 위한 삶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다 없애야 된다.
근데 동물의 영향만 생각을 한다면 동물의 행복과 그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만 한다면 사바나에 풀어놓거나 아니면 멸종될 때까지 놔두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걔네들이 멸종하거나 말거나는 이제 쟤네들 행복을 위해서 놔둔다면 먹혀서 죽든 아니면 그 지금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류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해도 솔직히 얘는 그쪽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놔두는 게 맞습니다만 이걸 아까 전에 느껴보셨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정보전의 가치와 인류를 위해서라면 미안하지만 동물보다 인간을 우선시한다면 죄송하지만 동물 전시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얘기한 교육적 목적도 어느 정도 있고 동물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가 아니라 그냥 이런 동물들이 있고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와 그리고 그런 동물들의 생활과 그리고 적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면 동물이 있어야죠. 동물은 있어서 그걸 보존할 수 있고 얘네들이 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인류에게 결론적으로 인류에게 도움되기 위해서라면 동물은 있어요. 그걸 멸종 위기종이나 뭐 희귀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건 이제 과학적인 목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하는 동물원이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만약에 존보존을 위한 거다 아니면 뭐 희귀종이라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면 요새 저런 것도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가 어느 정도 다시 데려왔다가 뭐 동물 보호더라나 교배를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가족을 잃은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려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뭐 연구를 위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이제 동물 자체에 대한 연구 그거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두 마리 정도는 어떤 동물이든 네,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을 해치지 않고 약간 도덕적인 차원에서 대우를 해준다 쳤을 때 그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동물원의 문제점은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동물원이 많죠. 그것보다는 훨씬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리성인 게 훨씬 많죠. 동물원은. 그리고 그런 영리성을 위해서 하는 동물원에서는 그 동물한테 투자를 하는 돈이 아무래도 적겠죠.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저희가 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보호연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희연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 사람 손에 키워진 야생동물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 목적이든 뭐 어떤 좋은 목적을 갖다 붙여도 그 동물은 사람 손에 길러지는 순간 그 기간이 짧든 길든 다시 그 상태로 그 전에 있었던 야생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동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간이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의 야생성에 대한 기회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동물원은 이 기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동물원들은. 사실 동물의 입장에서는 인생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말하고 의사소통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 자기가 살았던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뺏겨버리는데 지금의 동물원은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의 형식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모두 제외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연구소가 아니면 저희는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고 동물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과거 어느 정도 봉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동물원은 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준비를 정말 안 해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 올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동물 거래가 되고 그리고 뭐 사고 오고 하는 게 실제 자연에서 얼마나 잡아서 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비율이. 그리고 아마 제가 이번 찾으면서 했던 거는 이제 동물원에서 낳고 나온 것들끼리 이제 교환하고 보내주거나 그런 게 좀 많다. 그럼 걔네들은 애초부터 자연에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다. 라는 게 좀 더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좀 계속 얘기했는데 자연 속에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결국에는 예 맞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활용돼야 된다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걔들을 사용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놔두려 하는 거고 사용하려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지 좋은지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동물권에 관한 거고 주제를 넘어서는 거니까 조금 넘기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시 정리하면 21세기의 시대 차후적이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더 그 뭐지 정말 얼마 안 됐으니 더 그런 거고 동물권 애초에 인권을 제대로 인권조차도 지금 못 지켜지는 데가 세고 셌습니다 솔직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하물며 인간도 지금 제대로 못 지키는데 동물을 지키려면 얼마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 한 종이지만 동물은 수만 가지가 종이 있습니다. 단순 그 넓이로 곤충까지 넓힌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시간과 돈과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성립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각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2분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성팀 먼저 했었으니까 후반에는 반대팀 먼저 해주세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모두 정말 동물권에 대한 그 전교조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 야생동물은 사람의 손에서 키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유전적으로 혼자 야생에서 살아나기 힘든 동물도 있을 테고 그 요새 지구온난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케어 없이 야생동물을 방치하는 게 과연 야생동물을 위한 길인가 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상업적 가치가 있으니까 연구소로 대체해서 동물을 좀 보존을 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동물원에서 동물권을 잘 보존을 시키고 또 동물원 허가제를 잘 시행시켜서 동물의 권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동물원을 중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공간이 좁아서 동물의 행복권을 해치는 그런 동물원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나 서울 대공원 같이 지금 충분히 잘 동물의 행복을 챙겨주고 있는 동물원이 있는데 그런 동물원들을 내가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세금으로 아마 운영을 할 텐데 그럼 동물 천천히 얘기해? 아니면 여기서 그만 끊어도 돼? 네, 그럼 연구소는 동물원에 비해서 사람의 관심이나 홍보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더 동물원 환경 복지 개선에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더 동물권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름 뭐지? 당근? 우리 뒤늦게 친구한 당근님께서 얘기했는 분이 이제 사르키 바트만이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1789년에 태어났는데 2002년에 묻혔다 이런 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죽은 이게 187년간 박물관에 박제됐어요. 왜냐하면 흑인인데 엉덩이가 엄청 크다고 여자인데 맞죠? 제가 얘기한 거. 인권의 개념이 처음 대두된 게 프랑스 혁명이면 1600, 1700년인데 2002년에 돼서야 이 사람이 인간 취급받고 묻혔습니다. 400년, 300년 걸렸죠.
동물권의 개념도 앞으로 계속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 강조드리면 아직 시간과 그리고 공감대가 계속적으로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는 세대적인 교체가 아직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빠르게 가려면 이제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일을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몇백 년간 인류 인권 가지고 했었던 그 문제들을 동물권에서는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 토론을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동물원이 폐지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한국의 웬만한 문제는 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동물원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예시를 들었는데요. 에버랜드 좋죠. 서울대공원 좋죠. 굉장히 시설도 좋고 동물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처럼 콘텐츠가 나와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서울대공원에서 처음으로 인공표육에 성공했던 침팬지가 있었어요. 관순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필리핀에 바로 팔았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팔았는데 문제는 팔았던 곳이 동물학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계약 조건에 단순히 관순이를 전시하지 않을 것을 하나 넣었다고 굉장히 대단한 배려를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 전시에 따른 상품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린 겁니다. 인공포육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기가 없어지면 바로 버릴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원이 동물 보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는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동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호주나 영국이나 말씀하신 그린란드 이런 환경 정도에서는 동물원들이 함께 인간과 공존을 꿈꿀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자연환경 자체가 뒷받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물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선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사실 늦게 와가지고 앞에 거를 다 듣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물권 및 동물원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반대쪽이랑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동물 특히 동물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 생각은 이래요. 어차피 동물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동물한테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을 해보면 인간이 동물한테 개입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개입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엔 만약에 인간이 동물한테 개입을 한다고 선택을 한다면 동물한테 어쨌든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이랑 동물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 점점 유리하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살아가면서 굳이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위해서 어쨌든 운영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얘를 진짜로 동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처럼 오기는 하지만 최대한 동물을 배려해서 어떻게 복지도 잘 해주고 한다라고 다들 시작은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점점 이해도 밝아지고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얘를 팔기도 하고 좀 안 좋게 대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게 분명하면 과연 첫 선택을 인간이 동물한테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짚어가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토론자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들기 버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분만 기다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 연구소에서 있는 동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고 그러는 김에 동물원도 운영하는 연구소 플러스 동물원만 운영되도록 제도화한다면 꼭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연구소 운영비도 충당하고 향후 연구소에서 일할 인력도 어릴 때 동물을 직접 보고 꿈을 키운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동물원 폐지 찬성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조금 더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모델이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기는 하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처음에는 정말 다들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동물 자체한테는 제 생각에는 인간도 그렇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뭐 낮에는 동물원에 있다가 나중에는 뭐 연구소에도 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런 루틴.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케어를 정말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얘한테 더 좋은 것을 인간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좋은 걸 주고 뭐 좋은 환경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물 자체한테는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라고 싶거든요. 사실 동물이 제 생각에는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동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그 동물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없잖아요. 아예 그거를 뭐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진짜로 그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게 시작을 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부작용들 그리고 그게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저는 저도 같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사실 동물원을 처음 차렸을 때 모든 동물원장들이 정말 동물을 학대하고 내가 이 동물들을 버려야겠다. 나는 정말 돈만 뽑아먹기 위해서 동물을 썼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드는 돈이 많아지고 드는 돈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아질 거고 품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와 함께 겹쳤을 때 비용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동물들은 어쨌든 생명인데 계속 생명이라 하면 계속 지속적인 인풋을 얘네가 아웃풋이 내지 않아도 인풋을 넣어줘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엔 열고 나중엔 마음이 변한다라는 점을 항상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릴 때 동물원에서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동물과 인간이 함께 잘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네 분의 토론자가 다 같이 짧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다른 존재고 동물은 정말 내가 애완의 느낌, 정말 내가 아이처럼 기른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사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사육사 뭐 맹수랑 친하게 지내는데 뭐 진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저는 인간과 동물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애정을 주시면 동물원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육사가 변경되거나 혹은 키워야 되는 주체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옮겨졌을 때 내가 끝까지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저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저는 조금만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사실 아주 조금 잔인하게 얘기를 하자면 동물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없죠. 거의 약간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여타 무생물이나 식물이랑 거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선에서 그 동물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좋은 게 갈지 이런 게 결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동물 자체가 뭘 느끼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어렸을 때 동물원에 좋은 경험이 있다 인간이 동물이랑 그나마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방식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리고 인간 자체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빗대어서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아까
채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식이고, 그나마 합리화를 했을 때 제 생각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처럼 느끼고 그거를 가족처럼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인간과 동물이 잘共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동물을 실제로 보고 볼 수 있는 곳이 동물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지금은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구나 하고 느끼고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동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시끄럽게 소음을 낸다거나 너무 좁은 환경에서 지낸다거나 아니면 동물을 너무 만지거나 하는 그런 체험학습에서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동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동물권을 잘 보장해줘서 그냥 멀리서 좀 바라보거나 소음을 적게 내는 등의 에티켓 등을 잘 활용한다면 동물에게도 스트레스가 덜 가는 방향에서 잘 동물원 내에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요. 저는 공존을 하려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진짜 얘기해서 지금도 특정 생물들과는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위에 잘 보이는 게 비둘기잖아요. 근데 비둘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왜 싫어해요? 뭐 우리 쓰레기를 더럽히고 길가를 더럽히고 자기 옆집에 집 가서 알 까서 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술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도시 공간 내에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좀 더 과학기술이 필요하겠죠. 언젠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한다면 길가에 사슴들이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배려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투자를 해줄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간단하게 더 뒤에 질문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이제 20세기의 경제학자 E.F. 슈아머라고 하는데 이분의 했던 말이 폭력적 경제 핵심 용어는 산업화, 도시화, 집중화, 효율, 그리고 속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5가지 포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술 만능주의로 아예 해결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공존 아쉽기가 힘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물을 인간만큼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까지는 불가능하죠. 근데 서로가 뭐 서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동물과 인간관계상은. 근데 조금씩 포기한다면 언젠가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이에요. 네,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1분만 더 기다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방에 토론자 포함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투표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투표해주세요. 잠깐만요. 이 얘기는 네, 투표 시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고요. 토론자 포함해서 해주세요.
D다.